박이현! 의현당은 저승 1전담 아니야? 왜 안 도와주는 건데? 의현당은 저승빚만 받을 뿐 저승일엔 안 관여해. 나는 도와줄 수 없어. 천지가 개벽하고 길을 양시로다. 인간은 삼자를 이루니 호는 피어나고 백은 내려라. 어디 두고 보자. 정석유가 박당주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박당주님, 계십니까? 박당주님, 살려주세요. 당신들 서산에서 왔소? 박당주님, 오늘 저희 정대감님 발인이었는데 서산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병고가 생겼습니다. 원래 아버님과 논반은 의연당에 부탁을 했는데 그게... 편하게 말하시오. 오늘 아침 아버님 발인이었습니다. 정대감님이 아직 환갑도 안 지났는데 집에서 비명 행사하다니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참 안타깝구만. 오전 7시에 출발해서 정오에 서산에 도착했는데 원래 그렇게 맑던 하늘이 갑자기 돌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이게 대체 무슨... 큰일 났네. 빨리 가서 의현담을 불러와! 박사부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부님 밑에 형제분들 다들 형편이 어렵다는걸요. 보수는 걱정 마십시오. 은자 만냥. 은자 만냥. 예언당에 나서 주십시오. 일이 끝나면 전액 근저로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관음방꾼 박의현이요? 박사부님, 이분은 강남에서 모셔온 이풍수님이십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가장 믿으셨던 풍수지리사시죠? 관을 운반할 땐 시간과 방위, 기운의 흐름이 중요하오. 무식하게 힘만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이따 발인할 때 내 지시에 잘 따르시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란 말이오. 이 자식이 감히 우리 박장이 때 지시질이야? 죽고 싶어 환장했어? 무례한 놈. 박장인, 너무 섬뜩해요. 빈소가 너무 춥네요. 닭살이 쫙 돋았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이건 관이 아니야. 이번 일은 예사롭지 않아. 대용왕조 때 사라졌던 사슬이 다시 나타나다니. 하지만 내관 운반법이 바로 그 천적이지. 어둠 속의 쥐새끼들, 이 박씨가 모조리 잡아주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방금 전까지 화창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한밤중이 된 거지. 환영술입니다. 환영술이요. 환영술이란 누군가 이곳 지향의 천연 신기루를 이용해. 장인님, 겨우 일거리 하나 맡았는데 어쩌다 환영술 사술과 엮인 겁니까? 이번 일 너무 불길합니다. 멈추시오. 당장 멈추시오. 앞은 천마불함정이요. 지나가면 무조건 죽소. 예언당, 너흰 여길 빠져나가지 못해.
시작됐어. 막을 준비해. 이게 뭐야? 감히 30대가 앞뒤를 막아? 아이고 어머니, 이게 무슨 장르야? 사람 잡겠네. 저 검은 그림자는 환영술일 뿐이야. 누군가 사술로 만든 화상이지. 네가 두려워하고 겁먹으면 그들의 덫에 걸리는 거야. 본 마음을 지키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 마음이 바르면 사악함은 소멸해. 박사부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손수의 방도가 없습니다. 지금 길이 막혔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다들 꽉 잡아. 우리 관음방꾼들이 평생을 바쳐 수련한 기술을 오늘 제대로 써먹어보자. 네. 이를 앞세우니 두려울 것이 없다. 이를 앞세우니 두려울 것이 없다. 운구 시작. 박사부님, 정말 신인이십니다. 미쳤어, 당신 미쳤어. 이건 억지로 뚫고 가는 거야. 천마블 함장의 용상승이라니 큰일 날 거라고. 내가 매는 건 관이 아니라 규칙이요. 오늘 우리 여덟 형제가 여기 있으니 모든 생물은 길을 비켜야 할 것이요. 당신의 목숨이 아깝지도 않아? 난 살고 싶다고. 감히 중심 잡아. 따라와. 우와, 30개가 납신다. 삼식대감님, 서두르지 마세요. 방금 비형을 보고 겁먹고 다리가 풀린 거 아니야? 그 정도 당력으로 밤길에 관을 운반하겠다고? 삼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걸어. 그럼 잡기도 얼씬 못할 거다. 안 돼, 안 돼. 우리 의연당 형제들의 의리는 한 해보다 높고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현당, 감히 내 일을 망쳐. 하찮은 잡기 따위가 감히 날뛰다니. 아이고 엄마야, 박장인. 이 몹쓸 것이 수작을 부리네요. 하마터면 저를 도박장에 끌고 갈 뻔했어요. 무슨 수작이든 신경 끄고 네 발밑이나 똑바로 지켜. 최강수, 왼쪽으로 반보 밟아버려. 알겠습니다, 박장인. 당장 밟아 부숴버리죠. 말도 안 돼. 절대 말도 안 돼. 천마불절생에서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길 뚫고 간 거지? 도대체 저들은 정체가 뭐야? 이 거친 배우 차림의 젊은이가 저 음침한 목관보다 더 무섭군. 칠성 회전 북두 진행. 세상에, 진짜 백이랑 마주쳤네요. 끝났어. 머리가 두 개인 사랑이야. 빨리 도망쳐. 안 그러면 우리 다 여기서 죽고 말 거야. 다들 입 닥쳐. 박예현, 진적이 있느냐?
지는 건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건 규칙을 지키는 것뿐. 막장님, 내가 맨 건 관이 아니라 규칙이다. 형제들, 돌격! 미쳤어. 사람과 맞붙다니. 박장희님 믿습니다. 사랑은 무슨 그저 누군가 뒤에서 수작을 부리는 거다. 형제들이 뜻을 모으면 새라도 살을 수 있다. 박장희님을 따르자. 저 사랑을 박살내고 똑똑히 보여주자고. 우리 의연당 사내들의 본때를. 의연당, 여인 명불허전이군. 하지만 정만천이 가문을 일으킨 그 물건은 네가 지킬 수 없을 거다. 박사부님이 이자는 누굽니까? 어쩌다 죽은 겁니까? 사수를 부리는 악당입니다. 대웅왕조에서 오래 수배 중이었죠. 관아에 사람을 보내세요. 문제될 건 없을 겁니다. 사술? 사술사는 벌써 명맥이 끊긴 거 아니었어? 어찌 오늘 나타난 걸까요? 정대감님이 큰 비밀을 품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이 악당들은 그 비밀을 노리고 온 거겠죠? 디디 들렸습니다. 정대감님을 무사히 모시고 싶다면 따라오시오. 용상승으로 천마를 멸하고 역천개명하는구나. 큰일 나겠어. 박사부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도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가자. 이 씨는 평생 현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기인들을 보았지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8명의 평범한 인간들이 흉관을 억지로 짊어지고 필사의 국면을 부숴버리다니 이게 어찌 관음반인가. 그야말로 앞뒤 안 가리는 무모함이지. 정지! 아이고 어머니, 드디어 도착했네. 박장인, 숭정돌이면 안 될까요? 계속 이렇게 메고 가다가는 화인만 양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쓸 목숨이 없겠어요. 헛소리 착착해. 조용해. 박장희님이 아직 말씀 안 하셨잖아. 아이고 형님,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아직 내려놓으면 안 되나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다들 버텨. 아직 안 끝났어. 관이 땅에 닿으면 공든탑이 무너진다. 내가 진원이다. 대부분의 공격을 내가 다 받아냈어. 정열이 다 고갈되지만 쓰러질 순 없어. 박장인이 쓰러지면 진이 깨져. 다 죽어. 모든 게 물거품이야. 이게 뭡니까? 골룡 말뚝? 골룡 말뚝. 이 골룡 말뚝이잖아. 누가 이곳에다 곤룡 말뚝을 박으라 했어? 이 멍청한 놈들. 용말뚝이 박히면 지맥이 다 끊겨서 명당이 흉지가 돼버려. 이게 무슨 학관이야. 집안이 풍비박산 날 거라고. 말도 안 됩니다. 이풍수님, 이 묘자리는 직접 봐주셨고 하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땐 저런 돌기둥이 없었는데요. 내가 볼 땐 당연히 없었지. 이 물건은 분명 어젯밤에 땅속에서 솟아난 거야. 정말 악랄한 수법이군. 아이고 박장인, 못 버티겠어요. 이 망할 것이 혼자 밑으로 파고들려 해요. 저 진짜 못 버티겠어요. 다들 버텨. 이딴 놈 뜻대로 되게 두지 마. 연복 사내들은 겁먹은 적 없다. 박사부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관이 살았어요. 그렇군. 천마불은 시험이었고 팔선 관음반은 도구였어. 정만천, 그 늙은 여우가 학원하려던 게 아니었어. 우리 8형제를 망치로 써서 평생 억눌러왔던 걸 영원히 여기에 못 박으려는 거야. 박사부님, 정소규, 내 아버지가 내게 들란 건 관이 아니었어. 네? 내 아버지는 날 불러서 못을 박으라 한 거야. 못이라고요? 박사부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 아비가 짠판이란 것은 1만 양을 주고 우리를 망치로 쓴 거야. 이 관을 든 채로 사람과 관 모두 영원히 여기 남으라는 거지. 자기 자신과 관 속의 것을 함께 못 박으려고.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내 아비가 짬파네. 우리 의현당 8형제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어. 세상에나 어쩜 저리 독할까? 이 일 안 해. 박사님, 이관은 더 못 둡니다. 더 들고 있다간 우리 다 여기서 죽는다고요. 박장인, 나 더는 못 버티겠어. 형님! 박사부님,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은 5만 양에 10만 양을 더 얹겠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님을 무사히 안장만 시켜주신다면요. 안장이라고? 이게 안장하는 걸로 보이나? 정소규, 내 아비는 평생을 계산 속으로 살더니 죽어서도 우리 의현당 8형제의 뒤통통수를 치는군. 5만 양으로 우리 8명의 목숨을 사겠다? 너희 전가의 목숨은 참으로 귀하디 귀하구나. 이독제독이라니. 수단 한 번 엄청나고 정말 기가 막힌 양모야. 정만천, 이 늙은 여우 모든 사람을 다 계산에 넣었어. 관에 내리면 진이 깨져서 흉물이 풀려나. 너희가 제일 먼저 죽는다. 안 내려도 산채로 기력이 다 빠져서 사람과 관 통째로 빨려 들어간다. 용말뚝에선 나아가도 죽고 물러서도 죽어. 박장인님, 더는 못 버티겠어요. 어깨뼈가 다 부서질 것 같아요. 찢어질 듯이 아파요. 돈은 우리가 주겠어. 박사부, 허락만 해준다면 돈은 얼마든지 더 주겠어. 우리 현재들 목숨도 챙길 거예요. 아휴 참. 지금부터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들 모두 입 다물고 뒤로 물러나 있어. 보라고 할 때만 보고 보지 말라는 걸. 감히 훔쳐봤다간 이 박씨를 원망하지 마라. 눈을 파버릴 테니까. 최강수, 상식이, 이원수. 예. 장인님, 할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도전건곤보 기억하냐? 박장인님, 그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명심해라. 탈선관 운반은 순방향으론 왕자를 인도하지만 역방향으론 마귀를 억누른다. 이 방법은 아주 흉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 가벼이 써선 안 된다. 일단 발동하면 8사람과 관속 흉물의 기운이 연결되어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멈출 수 없다. 박장인님,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이 보법은 장래용이 아니라 목숨을 앗아가는 걸 하셨잖아요. 이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잔말 말고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예, 박장인님의 벽을 받들겠습니다. 내 명령에 따라라. 좌로 3걸음, 우로 3걸음, 앞으로 북두를 밟고 뒤로 천갑을 밟아라. 진을 돌려라. 박장인, 이게 아까보다 더 힘듭니다. 저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힘든 게 당연해. 망치로 못을 박을 때도 망치 기분을 봐야 하는 법이지. 오늘 우리는 맷돌이 되는 거다. 내 오늘 저 관속의 것들을 이 썩을 말뚝이랑 같이 다 갈아버릴 거다. 빨리, 더 빨리. 박장인, 저희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한계에 달했다. 바로 지금이다. 다들 내 말 잘 들어라. 관 내려. 관 내려. 박장인, 관 내리면 우린 다 죽잖아요. 저 아직 죽기 싫어요. 망설이지 마. 내리라면 내려. 저 말뚝을 향해 내리쳐. 안 돼! 진이 깨졌어. 관은 땅에 닿았지. 하지만 규율은 안 깨졌어.
아이고, 엄마야, 내 허리야. 부러지겠네, 박장인. 이번에 은 5만 양 안 주면 확 죽어버릴 테니까. 평범한 사람 8년이 관을 메고 저 흉물을 산산조각 내다니. 깨졌습니다. 진이 깨졌어요. 힘으로 진을 깬 겁니다. 관 속에 더 흉악한 것으로 이 진의 뿌리를 박살낸 거죠. 미치광이들, 정말 미친놈들이에요. 정소규. 예, 박사부님 듣고 있습니다. 말뚝은 내가 박살냈어. 이제 선택지는 2개예요. 말씀하시죠. 첫째, 이번 일은 여기까지요. 당신 부친과는 여기 두고 돈은 자 5만 양 한 푼도 덜 줄 수 없어. 우리 형제들은 돈만 받고 갈 거예요. 관을 여기 둔다고요? 이제부터 정가가 죽든 살든 우리 의현당과는 아무 상관없을 겁니다. 여기 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 있으면 정가에 더 큰일이 생깁니다. 박사부님, 안 됩니다. 제발 저희 정가를 살려주십시오. 둘째, 내가 계속 아버님 장례를 진행해 제대로 격식을 갖춰 이 자리에 모시는 거요. 두 번째로 할게요. 박사부님, 두 번째로 할게요. 서두르지 마시오. 2번째를 고르면 비용은 따로요. 그리고 규칙이 하나 더 있어. 저는 문제 없습니다. 뭐든 다 다르겠습니다. 아버님을 모실 때 자손들은 상국에 갇혀있고 예를 갖추시오. 여기서부터 묘자리까지 3걸음에 한 번 조아리고 9걸음에 한 번 절하시오. 이로써 덕을 기리고 죄를 속죄하여 당신의 정가에서 어긴 규칙을 다시 세우는 거요. 당신과 정가의 모든 남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화를 면하고 싶다면 모두 그렇게 해야 하오. 네, 까짓게 뭔데? 우리가 왜 굴어야 해? 적각한 운반꾼들한테? 형님, 저놈 말 뱉지 마세요. 저건 대놓고 우리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라고요. 지들이 뭔데? 맞습니다. 힘이나 세는 망예꾼들이 우리더러 무릎을 꿇으다니요. 더 쫓아내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쳐버리면 그만이지. 모사를 이려 두려고 나가니까. 형님, 들으셨죠? 우리 정가가 어떤 가문인데 이 일이 밖으로 새나가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닙니다. 미쳤어. 단단히 미쳤어. 지금 억지로 돌파하려는 거잖아. 천마블의 용상승이라고. 큰일 날 거라고. 내가 맺는 건 관이 아니라 법도다. 오늘 우리 팔형제가 여기 있는 한 세상 모든 만물은 모두 길을 비켜야 한다. 멍청이. 이 멍청한 놈들아. 용말뚝이 박히면 지맥이 모두 끊어져서 명당이 흉지로 변한다고. 이게 어디 장례냐.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들 셈이잖아. 체면? 정가가 망하게 생겼는데 체면이 다 무슨 소용이야. 형님, 저런 망일꾼 말 듣지 마세요. 다들 입 닥쳐. 무릎 안 꿇어? 형님, 제가 왜요? 무릎 꿇을 거냐고 물었다. 안 꿇겠다면 지금 당장 살에서 꺼져. 오늘부터 넌 더 이상 정가 사람이 아니야. 정가의 재산은 단 1원도 받을 생각 마. 꿇겠습니다. 또 안 꿇을 사람 있나? 박사부님, 저희 정가는 이 규칙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아이고, 세상에나 저 콧대 넣었던 대감들이 우리한테 무릎을 꿇고 있네. 와, 진짜 체면 확 산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한 대 맞은 게 전혀 안 아깝지. 박장인 수법 진짜 악랄한데 난 너무 맘에 들어. 그만 좀 나불대꾸라고는. 다들 쉬어. 숨 좀 돌려. 박장인 진짜 저대로 끓게 둘 거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 아니면 그냥 서서 우리 죽는 걸 보게 둬. 장만천이 관음방꾼의 규율을 어기고 우리 목숨을 발판으로 삼으려 했잖아. 그러니 그 잘난 자손들이 무릎을 꿇어서라도 이 규율을 다시 세워놔야지. 생사가 걸린 빚은 확실히 계산해야 해. 내가 매는 것도 규율이고 저들이 꾸는 것도 규율이야. 규율이고 나발이고 어쨌든 속이 다 시원하네. 내가 다 됐군. 옷이 상강양기가 가장 강한 이지 지금이 학원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형제들, 일 시작하자. 예, 박장희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나 삼식이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서산정관의 대감마님이 나한테 절을 다 하고 말이야. 한 번만 더 헛소리 해봐라. 그 관이랑 친구하라고 저 밑으로 던져버릴 테니까. 박사부님. 은자 5만냥입니다. 확인해보시죠. 박장희님, 저도 좀 봐도 됩니까? 구경 좀 해봅시다. 아이고 맙소사. 은자가 이렇게나 많다니 눈이 다 멀겠네. 돈은 말뚝치는 값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번 일은 두 건으로 나뉘어. 첫째는 정가에서 규칙을 깬 것. 우리가 목숨을 걸었으니 이건 목숨값이요. 두 번째가 관을 운반하고 하관하는 일이요. 이제야 다 끝났군. 저기, 그럼 두 번째 일의 비용은요? 두 번째 일은 돈 안 받소. 박장인, 어찌 돈을 안 받습니까? 우리 허리가 부러질 지경인데. 돈은 이미 지불하셨어. 박사부, 무슨 말씀이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돈은 있으니 받을 건 받으시죠. 이 돈은 이미 받았어. 저들이 무릎으로 냈으니까 우리 의원당이 관을 운반할 땐 의리를 따지고 이치도 따지요. 당신들이 규칙을 깼으니 사과를 해야지. 당신네 사람들이 내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었으니 이걸로 셈은 끝난 거요. 그럼 다음엔 흙을 덮으시오. 정가의 조상면이 당신들이 직접 덮으시오. 해가 지기 전에 무조건 다 채우시오. 손으로, 삽으로, 사람으로, 마음을 다해서. 가자, 철수한다. 예, 박장인, 아까 하신 말씀 정말 기가 살았습니다. 듣는 내내 온몸에 힘이 쏟던데요. 고수의 기백, 대사의 품모십니다. 박 대사님, 이 시의 절을 받으십시오. 정소교, 박사부님, 더 분부하실 게 있으십니까? 부친께선 똑똑한 분이셨지 독한 분이기도 했고 본인을 자물쇠 삼아 관속의 것을 가뒀으니 말이야. 자물쇠. 하지만 자물쇠는 녹슬기 마련이지. 정관의 가업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부터 매년 오늘 이 시각에 정관의 모든 남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로 돌아와서 조상께 향을 올리게 경외심을 품고 규칙을 명심해야만 화를 면할 수 있을 거야. 재물도 종이돈도 필요 없어. 오직 경외심만이 규칙의 근간이니 경외심을 잊고 신의를 저버리면 결국 재무듬을 파게 될 거다.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 곡조도 멈출 것이고 그때 비로소 이 자물쇠도 열리겠지. 그렇군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 재산만이 아니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이기도 했군요. 이 어마어마한 분은 정관의 자손들이 대대로 바치는 경외심으로 지켜지는 것이었어. 다들 들었지? 삽을 들어라. 흙을 덮었구나. 건배! 건배! 박장인, 은 5만냥이에요. 무려 5만냥이라고요. 우리 떼돈 벌었어요. 돌아가면 당장 살 거예요. 도성 안에 으리으리한 집을요. 차만 마누라까지 얻어서 자식 연영 나오면 얼마나 펑나겠어요. 꿈도 참 소박하다. 돈이 생겼으면 좀 그럴싸한 걸 바라야지. 있어요. 하인도 몇 명 고용해야죠. 유모랑 심부름만 한 해도 두고 편하게 살 거라고요. 돈은 다 같이 나누는 거야. 8명이서 공평하게 나눈다. 안 됩니다. 박장인님이 맡은 일이고 함정도 장인님이 깼고 목숨도 염라대왕 손에서 구해준 거잖아요. 장인님이 제일 많이 챙기셔야죠. 저희가 어떻게 날로 먹습니까? 맞아요. 장인님이 제일 많이 챙겨야죠. 장인님이 제일 많이 챙기셔야죠. 난 내 몫만 챙긴다. 아, 장인님 그건... 남은 돈으론 조상님 사당을 수리하고 의원당 현판도 금치를 다시 하자. 좋습니다. 다 장인님 뜻대로 하죠. 조사님, 현판에 금치를 하는데 당연히 순금으로 해야죠. 조사님을 속일 순 없잖아요. 이 돈은 우리 8명이 목숨 걸고 번 거다. 한 명이라도 없었으면 그 산에서 못 나왔어. 그러니까 8등분 하는 게 맞아. 내 규칙은 단 하나다. 이 돈은 우리가 살려고 번 거지. 목숨 버리라고 번 게 아니다. 누구든 이 돈을 가지고 밖에서 허튼 짓 했다간 나 박 의원이 매정하다고 원망하라. 내 손으로 규율대로 처리할 테니 알아들었나? 알아들었습니다, 장인님. 새로운 일거리가 제 발로 찾아왔군. 관운반꾼이 걷는 길은 평범치 않고 닦는 법 또한 심상치 않지. 어떤 것들에게는 우리가 어둠 속 등대와 같단다. 할아버지, 우리 의현당이 남을 두려워해요? 남들이 우리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널 피해가는 것도 있지만 빛을 따라 찾아오는 것도 있지.
기억해라. 귀신 신발, 방문은 부르지 않아도 오고 원통함을 풀기 위함이니라.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혼도 내려앉지 못하지. 네가 허리를 굽혀 그걸 죽는다면 그것에 응한다는 뜻이니. 평생 얻고 가야 한단다. 초대 없이 오는 건 규칙 위반이야. 유연당은 환영하지 않아. 단순한 원한 호소가 아니야. 들러붙은 계약서지. 피할 순 없어. 흔적이 끊겼을 텐데. 아니, 내 뒤에 있어. 의원당만의 규칙이 있다. 의뢰를 하려면 먼저 서신을 보내고 소속을 밝혀야지. 초대 없이 찾아와 문을 부수고 들어와? 이건 내 간판을 부수는 짓이야. 먼저 물어봐야 할 거다. 내 어깨에 이 오랜 친구가 허락할지 말이야. 유연아, 넌 아주 잘해왔다. 하지만 너무 지쳤어. 관을 드는 건 고된 일이지. 내 두 손을 좀 보거라. 몇 년이나 더 버틸 수 있겠니? 이제 내려놓거라. 이것들만 있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의현당의 규칙은 진작에 구식이 되었단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사람이 죽으면 빚도 사라지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할아버진 평생 남한테 빚진 적 없으시고 하물며 죽어서 무덤에서 기어나와 자기 손자한테 근본 없는 겁쟁이가 되라고 난하셔. 아규야, 죽어라. 유연당, 관원반은 안정이 제일이지. 용상승 시작법. 활성관원반. 내 마음속 억울함은 이 박씨가 잘한다. 미련과 사념이 만들어낸 것이겠지. 이 거래는. 이 박씨가 내 방식대로 맡아주마. 유리, 기와 조각, 궁궐에서나 쓰는 건데 평범한 기와 조각이 아니야. 이번 일은 정만천 때보다 100배는 까다롭겠어. 정가일은 대놓고 벌인 짓이라. 사람이 사람을 노린 거니 목표가 뚜렷했지만 이건 원기가 제바로 찾아왔으니 정체도 알 수 없고 목적도 불분명해. 그래도 내게 바라는 게 있겠지. 들어가서 자야겠다. 박장인! 의형, 문 열어요. 돈 나눕시다. 박장인 드디어 일어나셨네요. 저희가 방금 표호에 은자를 맡기고 왔어요. 우리 완전 부자 됐어요. 그만 떠들고 얼른 들어와. 일 들어왔다. 어제 말한 대로 진행해. 사당이랑 현파는 강수 네가 사람 좀 구해봐. 제일 솜씨 좋은 장인의 최고급 재료로서. 걱정 마십시오, 장인님. 그럼 남은 돈으론 장인님, 우리 축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 성남에 기방이 새로 열었는데 거기 아가씨들이 축하하는 건 일단 미뤄둬.
세일거리가 생겼다. 아이고, 세일거리라뇨. 제 장애님도 참, 우리 이제 겨우 죽다 살아났잖아요. 은오만 양 아직 다 만져보지도 못했다고요. 근데 왜 또 일을 합니까? 맞습니다, 장인님. 좀 쉬시죠. 우리 지금 돈도 안 부족하잖아요. 내가 찾은 일이 아니야. 제 발로 직접 찾아온 거지. 이거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발 아닙니까? 어젯밤에 왔어. 아이고, 그 여자 진짜 예의 없네. 우리 의원 당군이 자기가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는 데니까 박장인 이 이름 받으면 안 됩니다. 당장 쫓아내시죠. 못 쫓아내. 내가 진압해뒀어. 그녀가 반서를 남겼어. 우리한테 일을 부탁하는 거야. 이 일이 안 끝나면 그녀는 계속 의원당에 들러붙을 거야. 그럼 이 일은 얼마를 준답니까? 그녀가 예물을 보냈어. 무슨 예물인데요? 이 헌신발 한 짝이요? 그럼 우리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박장인, 우리가 명색이 이성에서 알아주는 부자인데 이런 미치는 장사는 하면 안 되죠. 너무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그만 떠들어. 박장님 말 들어봐. 이 물건 누구 알아보는 사람 있어? 예전 궁에서 쓰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색깔이 너무 진해요. 약간 검은 빛도 돌고요. 피냄새가 너무 짙어. 곰팡이도 나고 어느 큰 무덤에서 파낸 것 같군. 시층관에선 소용없어. 전문가를 찾아가서 보여줘야 해. 네가 발이 넓잖아. 이 성에서 이런 오래된 물건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지? 있어요. 진짜 있어요. 딱 한 명. 골동품거리 뒷골목에 맹인 노인이 있는데 별명이 귀한박이에요. 듣자 하니 그 눈이 젊을 때 도굴하다가 못 볼 걸 봐서 멀어버렸대요. 근데 그분 손이 눈보다 더 매서워서 무슨 물건이든 만져만 봐도 출처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럼 한번 만나보지. 최강수, 마차 한 대 구해와. 내가 가서 좀 알아볼게. 너희는 밖에서 기다려. 초면이군. 발끝에서 살기가 도는 걸 보니 험한 일 하시는 분이신가 보. 내 이 누추한 가게에 꽤 오랫동안 이런 귀한 분을 모신 적이 없는데.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기세 한번 대단하시군. 최고급 궁중자수비단이군. 전조 황실의 솜씨랴. 공을 많이 들였어. 아깝군. 더러운 기운이 속을 다 썩혀넣어서 빈 껍데기만 남았어. 귀한 물건을 망쳐놨군. 피에 젖은 흙이야. 흙비린내도 섞여있고. 서산성 아래 딱 그곳에서만 나는 냄새지. 흙유리잖아. 대체 얼마나 큰 애군을 불러들인 거요. 의안이,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어떤 손님이 줬어요? 손님? 이런 걸 쓰는 건 손님이 아니라 목숨을 재촉하는 염라대왕이야. 손님, 염라대왕. 피해 젖은 흙유리. 틀림없어. 대용, 전조의 궁전이 3일 밤낮으로 불타서 완전 폐허가 됐지. 그 대화재 이후 폐허 속에서 파낸 기와는 전부 불에 타서 이런 불길한 검은색이 됐지. 그곳은 지금 뭐라고 부르죠? 정심원. 정심원. 의연히 그곳은 황성 아래서 가장 흉엄한 곳이야. 전조에서 실세한 후궁과 귀인들이 다 거기서 죽었지. 불로도 원한을 다 태우진 못해. 가면 개죽은 뿐이야. 그녀는 제 일입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이 일은 빚이야. 물건을 버리고 떠나야 평온해. 받아들이면 영원히 고통받을 거야. 그곳에 지금도 사람 살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흉한 건 사술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 탐욕이야. 관운반군은 한 번 뱉은 말은 꼭 지킨다. 이게 규칙이다. 앞길이 불바다라 할지라도 박씨가 맡은 이상 가봐야지. 의형, 뭐라고 했어? 그장님, 영감이 이 헌신발이 얼마짜리인지 말 안 했어? 가치 있지. 얼마나? 우리 8명 목숨값. 홍토와 흑율이 정심원에서 온 거야. 정심원? 의형, 나한테 농담하는 거 아니지? 우린 관운반꾼이야. 미친. 병 고치는 의원도 아니고 거긴 산 사람이 갈 곳이 아니라고. 거긴 예전에 냉궁이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죽었는지 몰라. 복도엔 온통 노랫소리뿐이고. 이건 정간의 일하고는 다르다고. 정간의 일은 값이라도 확실했지. 눈에 보이고 만질 수라도 있었지만 이건 귀신 속을에서 물건을 빼오라는 거잖아. 다 떠들었어? 어젯밤 그놈이 당집 관운반목에 자국을 남겼어. 그건 초대장이 아니라 도전장이야. 날 지목했다고. 우리 의원당 간판을 부수겠다는 거지. 신발이 문 앞까지 왔는데 우리 의원당 코앞에서 욕하는 거잖아. 얼굴이 부어오를 정도로 맞은 격이야. 우리가 숨으면 소문이 나서 의원당 사내 8명이 꽃이 하나에 겁먹고 문 밖으로 못 나간다고 하겠지. 앞으로 이 경성시내에서 누가 우리 간판을 알아주겠어? 번해드는 규칙은 일을 맡는 건 인연을 보는 거지 돈이 아니야. 일이 제 발로 찾아오면 그게 인연이야. 선이든 악이든 우린 다 맡아야 해. 맡아서 깔끔하게 처리하면 인거를 해결하는 거고, 안 맡고 피하면 귀신빚을 지는 거야. 빚을 지면 언젠간 갚아야 해. 그때 가선 그저 신발 한 짝 정도로 안 끝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주는 우리한테 돈 벌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키라고 주신 거야. 우리가 드는 건 단순한 관이 아니라 음양, 양쪽의 체면인 거지. 돈도 좋은 거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어. 알겠습니다. 청김 같은 호강하는 날도 하루로 끝이네요. 말해봐요, 의형.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의형 정심원엔 호위병도 있고 높은 담장도 있는데 관운반목을 들고 억지로 뚫고 갈 순 없잖아요. 그건 관운 무단 침입이라 잡혀갈 텐데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야지. 삼식이 정심원 상황을 자세히 알아봐. 원장이 누군지, 경비는 어떤지, 밤에 언제 문을 닫는지, 버려진 별채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특이한 환자가 들어왔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알아봐. 최근에 젊은 여자 환자가 오지 않았나. 말도 별로 없고 뭐만이 있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곡조를 흥얼거리는. 그리고 왼쪽 맨발인 여자 말이야. 저랑 아는 형님이 그 원에서 잡일하거든요. 아주 확실하게 알아오겠습니다. 강수는 형제 둘 데리고 물건 준비해. 극기한 혈목, 줄, 오제전, 수탁변, 다다익선이야. 그리고 경성시내 최고 수위집에 가서 8벌 맞춰 정심원 미치광이들이 다같이 입는 푸른 천 구속복으로 천은 제일 좋은 걸로 하고 모양은 원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해. 제일 중요한 건 상의 안감 가슴 위치에 금실로 기린을 수놓는 거야. 기린은 사기를 쫓고 그곳은 음기가 강하니 막아줄 게 필요해. 알겠지? 따로따로 사들여. 한 가게에서 다 사지 말고. 천천히. 다 알아냈어요. 의형 말씀이 딱 맞았어요. 그 친구 말론 3구역으로 나뉜대요. 앞마당과 중간마당은 일반 환자들이 머무는 곳이고 제일 안쪽 뒷마당은 늘 잠겨있대요. 50년 전에 잿더미가 된 정심전 냉궁터에 재건한 거래요. 재건 후에는요? 완공 후 괴이한 일이 계속됐고 그곳에 들어간 환자들은 아무도 반년을 못 넘겼어. 진작에 벽돌로 문을 아예 막아버렸지. 한 일주일 전 한밤중에 폭우가 내렸는데 지금은 중간마당 제일 구석에 있는 독방에 갇혔대요. 창문이 꽉 막혀버린 뒷마당을 향해 있는데 매일 그 죽은들만 멍하니 쳐다본대요. 한밤중엔 알아들을 수 없는 창극을 흥얼거리고요. 더 끔찍한 건 그 금지된 방에 예전에 갇혔던 미쳐버린 한림원 노학사예요. 노학사가 왜요? 매일 흑유리를 중얼대다 냉궁원이라며 저치 못 가 죽었대요. 검식원은 뭐라던가. 시신을 확인해보니 노학사의 심장이 아주 가늘고 뾰족한 거에 안에서부터 찔렸대요. 산채로 놀라 죽은 겁니다. 이 못 해먹겠어요. 그 귀신이 우리를 노리는 거라고요. 이게 어디 관에 드는 겁니까? 이건 죄죽음 당하러 가는 거라고요. 의형, 거기 들어봤다간 그 금지된 방에서 우린 다 죽을 거예요. 의형, 전 죽기 싫단 말이에요.
다들 입 다물어. 연당의 규칙은 빚을 지면 갚는 거다. 그 여자가 신발을 보낸 건 저승계를 가려는 거고 우리가 빚을 진 거다. 우리가 신발을 받고 이를 수락했으니 우리가 그 여자에게 빚을 진 거야. 이 이승거 저승의 장부는 셈을 맞춰야 해. 오늘 밤 자신은 음기가 가장 강하고 정시몬의 수비가 가장 느슨할 때다. 다들 갈아입어라. 우리 정찰하러 간다. 이 형 정찰이요? 누굴 정찰해요? 이건 개죽음 당하러 가는 거라고요. 이 신발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고 저승으로 보내는 거다. 재수없게. 일단 천조가리 내 그 머리띠보다 불편하잖아. 다쳐. 이리 와. 이원수, 먹줄. 형, 먹줄. 동심패. 귀신에게 홀리면 줄을 당겨가자. 의형, 우리 그냥 이대로 들어갑니까? 길은 이미 뚫려있잖아. 하지만 그 벽구멍이요. 뒷마당 정심전이랑 바로 마주하고 있다고요. 제 형제 말로는 하밤중에 구멍에서 음산한 바람이 들이치는데 바람소리가 꼭 곡소리 같답니다. 그럼 울라고 해. 여기입니다. 내가 먼저 가지. 안전해. 따라와. 뭔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겨요. 젠장, 죽기 살기다. 여기가 바로 정심전터군. 나 박씨가 들어간다. 중원으로 가자. 어째 느낌이 저 그림 속 사람들이 눈동자로 우리 쫓는 것 같지? 의형, 저 경부정 버려진 지 오랜데 촛대의 먼지가 수북해. 발길이 끊긴 지 오래야. 푹 익은 과일이 썩어갈 때 나는 죽음의 기운을 머금은 향기. 어젯밤 의연당에서 맡은 것과 완전히 똑같다. 왔어. 놈이 우리가 온 걸 알고 있어. 바로 여기야. 근시의 장막, 붉은 비단이불, 상흔이 깊었네. 흑유리 냉궁원, 소첩의 운명이 박복하여 오직 바라나니 난궁께서 오시어 내게 붉은 신 신겨주며 함께 향하게 황천으로. 으아, 엄마야!
물건은 돌려주러 왔어. 으아! 내 신발 어딨어? 의현당의 규칙은 이름 매는 거지 거저주는 게 아니야. 내놔. 물건을 가져가려면 내 규칙을 따라야지. 진을 쳐라. 음기를 가둬라. 예. 죽고 싶어. 삼시가 흑견열. 의형, 뭐 하시게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귀신 신발은 귀신 신부의 혼인서상이라고. 신발을 직접 보낸 건 우리더러 저승길을 열어달라는 뜻이야. 이게 바로 귀신가마 맥이지. 오늘 우리 의연당이 이 일을 맡아서 널 저승으로 보내주마. 살려줘. 이 사람은 악극의 심연으로 끌려간 산 사람이야. 감히 날 속여. 육신 강탈이 마지막 단계야. 관운방꾼이 죽은 자를 운반할 땐 숨을 충시해야 하지만 산 사람에게 죽은 자의 빚이 얽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는 거란다. 산 사람의 몸을 뺏는다면 저승기를 끊어주마. 모두 제대로 서 진법 변경, 관봉세에서 고치 벗기기로 바꾼다. 의형, 우리 이거 안 해봤잖아. 내가 지금 가르쳐주마. 최강수, 천령을 제압해 이원수 사명, 먹조를 10손가락을 묶어 사형 우영은 양과 용천회를 지켜 삼식이 치려 양쪽 호법을 맡아 악기가 다가오면 수탑배시랑 오제전을 죽어라 던져. 너희들이 버러지 같은 것들. 영혼까지 산산조각 내주마. 이건 귀신 계약의 뿌리다. 뿌리를 끊지 않으면 악기를 절대 떼어낼 수 없어. 부족해. 아직 부족해. 삼시가 내 관운반모. 관운반모. 마차 맨 밑에 있어. 빨리. 반장 가져오겠습니다. 더 지취했다간 사람 못 살려. 가져왔습니다. 의연당 팔선관운반 들어라. 관에 드는 게 아니라 바로 단원이다. 의형, 괜찮아요? 맙소사, 방금 무슨 연극 보는 줄 알았네. 다들 샹 뭘 쳐다봐? 안 죽어. 빨리 가자. 가요? 저 여자는 어쩌고요?
관아 감옥 무단 침입 아니에요? 우린 관음반꾼이야. 의원이 아니라고. 저 여자의 귀신 빚은 이미 청산했어. 남은 사람 빚은 산 사람한테 맡겨. 의형 말은 우린 악기만 쫓아내고 남은 건 원해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아니면 남아서 관원에게 참여할까? 우리 판형에서 단체복 입고 한밤중에 병실에 무단 침입해 미친 척 생쇼를 했다고? 빨리 가자. 관아 수배지 얼굴 올리긴 싫어. 강수야, 좀 부축해줘. 삼시가 관음반목 챙겨. 저 신발도 챙겨가고. 예물이자 끝매짐이니까 당으로 가져가. 조사님 미패 아래에 모셔. 의형, 뭘 보세요? 별거 아니야. 그저 저 불이 덜 타오른 것 같아서. 의형, 우리 이번 일 다 끝난 거죠? 끝났어. 그럼 돈은요? 헌 신발 하나 받고 공칠 순 없잖아요. 받았어. 어딨는데요? 은표요? 아님 보물이요? 이건 젠장. 이건 그냥 깨진 기어잖아요? 다르다. 서계민 골목 13번지 최문경. 유형, 장난 마요. 우리 목숨 8개가 정심원에서 끝날 뻔했는데 고작 깨진 기와라뇨? 이걸 돈 대신 쓸 수 있어요? 최문경이 재물신이라도 돼서 기와를 돈으로 바꿔준대요? 삼식형, 좀 조용히 해. 나 아직도 귀에서 밍밍 소리가 난다고. 그 아가씨는 산 사람이잖아. 산 사람 상대로 한 거는데 무슨 돈을 받겠어? 난 몰라. 내가 맞춤 제작한 비단 바지가 하루 입고 망가졌다고. 이 손해는 누가 물어줄 거야? 아직 안 끝났어. 의형, 놀라게 하지 마요. 그 흉가의 귀신 계약은 의형이 베어버린 거 아니었어요? 내가 뵌 건 빙의의 뿌리야. 하지만 악기가 우리 찾은 건 빙의 때문이 아니었어. 귀신 가마를 매는 건 망자를 배웅하는 일이지. 악기가 귀신 신발을 보낸 건 혼수를 보낸 거야. 혼수요? 우리 의원당을 친정 식구로 삼으려고요? 악기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게 말이야. 하지만 악기가 가려는 곳은 황천이 아니라 여기야. 서계민 골목, 낡은 골목엔 뭐하러 가요? 환생을 하려면 산파를 찾아야죠. 빚을 받으러 가는 거야. 이 기와 조각은 대가가 아니라 열쇠야. 악귀가 마지막 남은 원한을 쥐어짜서 우리 손에 쥐어준 열쇠지. 그럼 우리 안 가면 안 돼요? 악기도 다 해치웠는데 남은 건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다고? 예물을 받아놓고 그냥 도망쳐? 이 기와 조각이 우리 손에 들어온 이상 인과가 얽힌 거야. 모른 척하면 귀신에게 빚을 짓는 거라고. 산 사람 돈을 떼먹으면 문화만 막히지만 죽은 자의 빚을 지면 세상 끝까지 도망가도 찾아온다고. 의형, 우린 관음반꾼이지 사건을 조사하는 포졸이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맡긴다지만 이 길은 우리가 직접 가야 해. 이번 길은 위험하니 형제들은 살아남으면 돼. 이 박씨는 그저 죽음을 각오했을 뿐. 이연당의 박 의원입니다. 고인의 부탁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최문경님 계십니까? 젊은이, 그 문은 왜 두드리나?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 귀신을 찾겠지. 이 채가저택은 봉쇄된 지 50년이 다 돼가 그에 큰 불이 나서 안에 있던 사람들은 뼈도 안 남고 다 탔어. 이 터가 사악했어. 공인부적을 붙이고 나서야 잠잠해졌지. 자네가 찾는 최문경은 뼈가루조차 남지 않았으니 빨리 돌아가! 어르신 말씀은 산 사람의 일이고 박씨가 찾는 건 죽은 자의 빛이요.
누굴 찾소? 최문경님 계십니까? 여긴 그런 사람 없어. 잘못 찾아왔어. 그렇습니까? 그럼 이 물건도 모르십니까? 고인의 부탁으로 박씨가 한마디 묻고자 왔어. 아가씨, 살아계시오? 살아계셨어. 떠나셨어. 이 박씨가 아가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어. 이제 당신들 차례요. 주인 어른께선 이미 안 계시오. 물건은 두고 가시오. 주인 어른 영전에 올리겠어. 물건은 줄 수 없어. 이건 의연당이 짊어진 인과요. 내 손으로 직접 끝내야 하오. 이 박씨는 최문정의 생사 따윈 상관없어. 저 대간에 뭐가 숨겨져 있단 말이오. 사흘 뒤 자시에 박씨가 다시 오겠어. 그때는 해명을 들어야겠어. 안 그러면 이 박씨가 관운반군의 방식대로 직접 문을 열고 빚을 받아내겠어. 복노인 날 60년이나 모셨으면서 언제부터 거짓말을 배운 건가? 선생님, 날 좀 일으켜주게. 선생님,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본 사람은 어떻게 생겼던가?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눈빛이 아주 매서웠고 자신이 의연당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연당이라. 경성팔문 중 관운반엔 의리가 먼저라더니 그 옛 규칙이 아직 안 끊겼군. 그녀는 잘 지내고 있나? 온 사람 말로는 이미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 젊은이가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고요. 강계나지. 강계나. 50년 전 그 큰 불 속에서 난 늘 스스로를 속였어. 그녀가 도망쳤을 거라고 말이야. 난 이 저택에서 사람도 귀신도 아닌 모습으로 50년을 숨어 지내며 그녀가 돌아와 주길 바랬어. 나보고 매장하다 욕이라도 해주게. 그녀도 결국 빠져나가지 못했구나. 선생님 탓이 아닙니다. 그때 소인을 구하지 않으셨다면 들보의 다리가 부러지지도 않으셨을 테고 진작 아가씨와 탈출하셨을 겁니다. 다 소인 탓입니다. 자네 탓이 아니야, 복노인. 이건 운명이야. 내 운명이자 그녀의 운명이지. 가보게. 복노인 중문을 열고 마당을 쓸어두게. 내가 손님마저 내 입문 옷도 꺼내오고. 선생님,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이 3일의 기한을 주었는데 최가가 예의를 잃어선 안 되지. 그녀가 빚을 받으러 사람을 보냈어. 이 빚은 내가 50년이나 졌으니 이제 갚을 때가 됐네. 나는 약속을 지켜야 해. 어젯밤 박현진을 패치다 입은 대상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군. 정비는 목숨을 거두러온 게 아니다. 고소장을 내려온 거지. 그녀는 남은 한 줌의 원한을 귀신 신발로 만들어 찾아온 거다. 의연당에 부탁하여 5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두드리고 옛 연인이 왜 약속을 어겼는지 묻기 위해서 음양의 인과를 끊어내는 것. 이것이 관운반군에게 가장 위험한 거래이자 가장 공정한 책임이다. 장인님, 대체 어디 가신 겁니까? 쪽지 하나만 남기고 사라지셔서 저희 진짜 놀라잖아요. 그 깨진 기와 조각은 대체 뭡니까? 은 1000냥짜리 거래를 하고 겨우 이런 거랑 바꿔오다니요. 맞습니다. 의형돈 떼인 거 아닙니까? 이 일은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다고요? 그 그녀는 이미 보냈잖아요. 붉은 신발도 되찾아왔고요. 근데 왜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까? 우린 보낸 게 아니라 인거를 끄는 거다. 그 소녀의 몸에서 빠져나오게 한 건 몸을 뺏은 원인을 끄는 거고 이제 그 원한의 결과를 맺어야 해. 이 기와 조각은 보수가 아니야. 이건 예물이자 열쇠다. 정비가 우리를 석유민 골목으로 보내 최문경을 찾아 50년 전에 묵은 빚을 받아달라는 거지. 장인님, 우린 관운반꾼이지 빚을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50년이나 지났으면 그 사람 뼈도 다 썩어 없어졌을 텐데요. 산 사람이 산 사람에게 진 빚은 관아에서 관하라고. 죽은 자가 죽은 자에게 진 빚은 염라대왕이 관하라지. 산 사람이 죽은 자에게 빚을 져서 죽은 자가 떠나지 못한다면 그 음양의 빚은 의연당이 맞는다. 나 박씨가 3일의 시간을 줬으니 빚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린 규칙대로 찾아가서 그를 메고 저승길로 보낼 거다. 맨다고요? 산 사람을 맨다고요? 미쳤어요. 그건 수명을 깎아먹는 짓이라고요. 산 사람을 매는 건 의연당의 금기다. 산 사람의 3원 700을 매는 것이라 100배는 더 휘머마다. 한번 매기 시작하면 죽기 전엔 끝나지 않는다. 관운반군의 수명을 걸고 음양의 미제 사건을 심판하는 것이다. 의형, 다시 생각해보세요. 규칙은 규칙이야. 정비마마가 귀신 신발을 보내 의연당과 귀신 계약을 맺었어. 이 일을 안 맡으면 우린 평생토록 못 갚을 귀신 빚을 져서 온 가족이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이 일은 예를 갖추는 거지 사립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 우린 예를 집행하는 자들이지 목숨을 거두는 귀신이 아니야. 의장을 단단히 갖춰 최문경에게 알려주면 규칙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고 알아서 굽히고 들어올 거다. 장인님, 뭘 준비할까요? 흑연을도 쓸까요? 사악한 것을 대적하는 물건들은 필요 없어. 최강수, 창고에 가서 백년유목 영빈건을 꺼내오고 동료를 결을 따라 3번 닦아. 이원수, 구곡 환원근 12가닥을 찾아 절단끈을 확인하고 유자인물을 2시간 담갔다가 말려치려. 형제들을 데리고 사당의 계로신기, 정예피패랑 음양의장을 한 세트 다 꺼내서 먼지 털어 김삼식 최고급 진주주사랑 개관서, 웅황, 그리고 99장의 무염주검지를 사와. 최명장을 써야 하니까 다들 멍하니 뭐해? 차라도 대접할까? 장인님, 정말 이렇게 할 겁니까? 듣자 하니 산 사람을 매면 자칫하다 형제 한 명 목숨이 날아간다고요? 그럼 네가 가서 정비만 맡게 일 못하겠다고 해. 아휴, 관둘게요. 산 사람 돈을 떼먹으면 옥살이를 하지만 죽은 사람 빚을 지면 목숨이 날아가잖아요. 당장 가서 할게요. 여연당의 체면을 구길 순 없죠. 넌 산 사람의 혼을 모시는 혼감하지. 오랜 친구요. 50년 만에 빛을 보는군. 이번엔 피 보지 않기를 바라네. 주인장, 진주산, 진주주사랑 개관서 궁왕, 그리고 99장의 무염죽항지 주시오. 뚱보총각, 자네 의연당에서 이걸 다 어쩌려는 게 이건 최명장으로 저승에 고발하려는 거잖아. 죽어야만 끝날 끔찍한 업보라고. 아유, 주인장, 묻지 마시고 물건이나 빨리 주시오. 자네 의연당 제대로 강적을 만났나 보군. 물건이 있어 없어 값은 잘 쳐줄 테니. 물건 여기 있네. 이 거래의 업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네. 주인장, 돈 더 받으시려고요? 아니, 수명 줄어들까 무서워서 그래. 그냥 동접 몇 입만 주고 가. 정비가 귀신 신발을 예물로 삼아 최문경이 약조를 어긴 것을 고발하니 50년간 윤회를 포기하더라도 의연당을 집내인으로 특별 초빙했다. 기한은 3일. 직접 찾아와라. 발뺌한다면 관으로 널 맞이하리라. 장인님,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비를 대신해 쓴 고발장이자 최문경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다. 3일 안에 해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최문경을 황천길로 보내주마. 박장인,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난 괜찮다. 다 준비됐나? 다 준비됐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요. 유현당 집내 음양길을 연다. 장인님, 설마 기력에 다 하신 건 아니겠지? 재수없는 소리 마. 이건 조사님께서 물려주신 음사장이다. 최문경이 직접 받게 될 거다. 지금부터 3일간 전원당 안에서 숙식하며 기력을 보충해도 큰 싸움을 준비해라. 다들 이번엔 정심원 때보다 더 소름 돋아.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정비가 물기가 물 건네 보냈습니다. 뭘 그리 호들갑이냐. 이리 가져오너라. 수십 년이 지났건만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결국 피하지 못하는구나. 이 음양의 비책. 태감마님, 정비라 대단하군. 의현당 문서를 쓴 자는 엄청난 고수야. 심장의 정열을 매개로 삼았어. 이 문서 자체가 최명부야. 받지 않는다면 이 최명부가 밤낮으로 양기를 고갈시키겠지. 대단한 수법이야. 대단한 법도군. 대감마님, 그럼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빚쟁이가 찾아왔으니 당연히 문을 열고 맞이해야지. 이렇게 마냥 기다리니까 좀 오싹한데요? 장인님이 기다리랬으니 그냥 기다려. 삼시경, 계속 나불다면 원수가 유목관에 넣을 거야. 미리 체험해보라고. 장인님, 약 좀 드세요. 장인님, 이런 몸으로 안 죽어. 사장 한 장에 2박씩 목숨을 내준다면 의연당 간판이 너무 헐값 아니겠어? 다들 얌전해? 네. 삼시경이 원수에게 좀 혼나더니 잠잠해졌습니다. 이번 일은 장인님이 목숨 걸고 버티는 수밖에 없겠군. 복모인. 최 선생님,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최 선생님. 그해 정비마마를 모시고 멀리 도망쳤더라면 오늘의 이 빚은 없었겠지. 그 옛날 최가 장남과 궁의 정비마마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결국 황권에 짓밟혀 정심전에 큰 불을 일으키고 말았다. 최 선생은 살아남았으나 50년 동안 스스로를 가두었다. 다 운명이야. 빚어졌으면 갚아야지. 복노인 차 대령하게. 최대감님, 아직 3일 기한이 남았습니다. 빚쟁이를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 여현당에 전하게. 이 빚은 이 최 씨가 인정한다. 이 최 씨가 직접 찾아가 생사의 빚을 청산하겠다고. 신의를 지키시려는군요. 때가 됐다. 저쪽에서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모셔와야지. 문 밖엔 누구요? 서교민골목 13번지 최문경. 빚을 갚으러 왔어. 저러지는 쳤더니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군. 빚은 어떻게 갚을 텐가? 사람이 죽어야 빚이 없어지는 법. 문 열어. 좋은 관이군. 50년 전 이 최 씨가 좋은 관 하나 못 해줬어. 오늘 수고 좀 부탁하네. 대건님, 제 통을. 최주가 눈앞에 있는데 앉아서 빚을 갚을 순 없지. 나 최문경은 정비마마께 진 사랑 빚을 갚으러 왔네. 최 선생, 착각하신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의견당은 관음방꾼이지 빚쟁이 악당이 아닙니다. 이 박씨가 최명장을 쓰고 영빈권을 준비한 건 최문경의 목숨도 무릎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박당주는 뭘 원하는 겐가? 의연당이 일하는 방식은 이치를 따지고 인거를 맺는 겁니다. 정비가 귀신 신발을 예물로 삼아 의연당의 음양기를 부탁해 속세의 인연을 끊으려 한 겁니다. 의연당이 일을 맡았으니 마지막 길을 확실하게 보내드려야죠. 최문경이 정비에게 빚진 건 목숨이나 머리가 아닙니다. 50년이나 늦어버린 배웅이죠. 이 관은 영빈관이자 헝가마라 부릅니다. 시신을 담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의 혼백을 모시고 음양기를 걸어 옛 인연을 만나는 거죠. 정말 빚을 갚고 싶다면 직접 들어가시죠. 의연당 8형제가 팔선진으로 관을 메고 최문경을 보내 정비가 걷지 못한 길을 걷고 정심전의 불길을 보며 고정 아래 원한을 듣게 할 겁니다. 길이 끝나면 은혼도 끝나고 음양의 빚도 청산됩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는 빚이 얼마나 깊은지에 달렸습니다. 박담주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최대감님은 버티지 못하십니다. 최대감님은 50년이나 스스로를 가두셨습니다. 부탁입니다, 박당주님. 차라리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자비?
정심전 불계 속의 원원들에게나 자비를 도내고 정아래의 꼬신에게나 자비를 구하라고. 이 연당은 규칙만 따를 뿐 자비는 없어. 빚을 줬으면 갚는 게 당연한 이치지. 길은 열렸다. 제 발로 들어갈 건가? 아니면 우리 의연당이 최문경을 억지로 모실까? 선택해. 좋아, 이렇게 인과를 끊어내는군. 최대감님, 정의, 내가 가. 최대감님. 복로인,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일세. 그냥 가게 두게. 이원수, 치령, 줄 걸어. 팔선은 제자리로! 명심해라. 오늘 관내들 땐 거는 반목에 관에다 하면 안 돼. 장인님, 관음 반목이 안 닿으면 허공에 든 걸 어떻게 듭니까? 시끄러워. 오늘 밤 드는 건 관이 아니라 혼이다. 양기로 드는 거지 힘으로 드는 게 아니야. 최문경, 잘 들어라. 이승에서의 50년, 근심 속에 갇혀 지낸 건 죄수와 같았지. 저승계 향 한자로 타는 동안 불바다를 직접 겪어야 비로소 빚을 갚는 것이다. 이제 정신전으로 가서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라. 이 연당이 예를 표하노라. 구곡 환혼, 음양계롯, 출사. 이 무게는 혼백을 짓누르는 무게감이야. 마음을 다잡아라. 양기를 발산하고 이 박씨를 떠라. 칠선불을 밟아라. 안 왔구나. 안 돼. 큰일이다. 최문경이 벗어나려 해. 김삼식, 뭐하니 뭐해. 꽉 붙잡아. 고작 치정빛 하나에 최문경이 이성을 잃다니. 팔선진, 저만, 세룡. 세룡. 빚도 다 안 갚았는데 누가 맘대로 가라고 했나? 우리 의연당이 사람을 보낼 땐 늘 돌아올 길이 있는 법. 역시 우리 팔선진의 규칙이 더 강하지. 용상승, 진. 박사부님, 고맙소. 그 사람을 만났소. 직접 미안하다고 전했소. 이제 빚은 다 갚았소. 태감님. 복노인이 박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연당 사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대감님 가시는 길을 편안하게 해주셔서요. 음양의 셈은 끝났어. 사람이 죽었으니 빚도 사라진 거요. 규율에 따라 이번 일의 보수를 받아야겠어. 예, 알고 있습니다.
박사부님, 저희 대감님께서 오시기 전에 당부하셨습니다. 의연당에 드릴 보수는 모두 이 안에 있습니다. 자단목 상자네. 안에는 분명 금괴일 거야. 박사부님, 저의 죄업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 옛날 최가는 권력에 빌붙고자 몰래 간신과 결탁해 정비를 모함했습니다. 게다가 최가가 직접 꾸민 일이었습니다. 정심전에 입을 막으려낸 큰 불 말입니다. 이토록 끔찍한 악연이었다니. 이 최씨는 돌이킬 힘이 없어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이 몸을 가둔 지 50년이 지났어. 저택 밀실에 있는 건 모두 최가의 부정한 재물이요. 오늘 최가 저택과 함께 전부 의연당에 넘기겠소. 장인님, 이 큰 저택이랑 안에 있는 금은보화가 전부 우리 거랍니다. 안채가 3개나 되는 대저택에 서교민 골목이라니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잡은 도구란 것보다 훨씬 낫네요. 우린 이제 대박난 게 아니라 신선이 된 거예요. 정 사장이 준 돈보다 훨씬 돈 같네요. 이 얇은 종이 몇 장이 1000근짜리 관보다도 무겁군. 박사부님, 최문경님, 가는 길 편안하게 해드리는 이 거래 우리 의연당이 맡겠어. 고맙습니다, 박사부님. 다들 멍하니 있지 말고 일해! 장인님, 저 어르신이 전 재산을 우리한테 줬는데 축하라도 좀 해야죠. 뭐가 좋아? 이건 돈이 아니야. 최문경의 묘비지. 최문경은 최가가 50여 동안 지은 죄업을 전부 우리 의연당 마당에 묻어버린 거야. 오늘부터 저택의 기와 한 장, 벽돌 한 장에 정비의 원한이 서려있고 밀실의 돈 한 푼 한 푼에 50년 전에 피가 묻어있어. 이 어마어마한 분은 우리를 죽이는 부적이나 다름없지. 우리가 물려받은 건 재물이 아니라 반세기를 뛰어넘은 음양의 인거군요. 장인님, 그럼 우리 이 일 계속해요? 일단 얘부터 해. 최 선생 빚은 다 갚았어도 우리 의연당의 도리는 아직 다 못 다했어. 남의 것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장례도 격식 있게 치러서 편히 모시는 게 우리 일의 철칙이자 살아가는 근본이야. 복노인 최 선생님이 가시기 전에 어디에 묻히고 싶다고 하셨어? 대감마님께서는 최가묘에 들어갈 낯이 없으니 서산이 묻혀 멀리서나마 황성 쪽을 바라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우 칠령, 진원못 7개랑 칙령 주사도장을 가져와. 원수야, 장령됨을 준비하고 인원 보내거라. 삼시가 대문을 열고 100번에 달아라. 오늘 밤 우리 의연당은 여기서 최 선생님의 빈소를 지킨다. 대우, 관을 열어라. 미간을 찍어 음양의 길을 여니 혼이여 돌아오라. 사절에 맞추니 황천길이 고단치 않으리 경환이 가시게. 관을 덮어라. 진원못을 박아라. 첫째, 모천추. 혼이 천부에 귀의하라. 둘째, 모천선. 땅이 영원한 평안을 수호하리. 일곱째, 모두광 700이 고향으로 돌아가리. 들어라. 유형, 의형. 난 괜찮아. 때가 됐다. 떠날 준비해라. 복노인 어르신, 연세도 있으시고 서사는 길이 머니 최 선생의 장례는 저희가 반드시 잘 치르겠습니다.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늙은 종이 최대감님 가시는 길을 배웅합니다. 최 선생, 이제 가시지요. 아림, 오늘 거는 밤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군. 예의 한당, 예를 갖춰라. 예!
최문경이 준 건 저택이 아니었어. 최가가 50년간 훔친 국군의 용기였어. 최문경은 나라를 훔친 화근을 억지로 의연당에 떠넘긴 거야. 장인님,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아. 가자. 내가 진의 핵심이야. 내가 무너지면 우리 8명 다 죽어. 버텨! 이 관, 납을 부은 것 같아. 관이 밑으로 가라앉고 있어. 우리랑 기싸움을 하는 거야. 의현당은 규칙을 중시한다. 빚을 받았으면 얘를 다 해야지. 의리가 먼저다. 백무금지. 윤상승. 한골 탈퇴의 단련이 용의 기운은 한편으론 박씨의 경맥을 파괴하면서도 미친 듯이 치유하고 있다. 정심원에서 입은 내상들을 내려! 에휴, 아이고. 아, 드디어 보냈네. 나 삼식이는 이 망할 관 때문에 기가 다 빨렸네. 이 큰 선물은 엄청난 부귀영화이자 죽음을 부르는 부적이고 천지의 조화를 거머쥘 힘이다. 이제부터 의연당은 죽은 자만 매지 않는다. 장인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일 다 끝났으니 집에 가자. 아이고, 이번 일은 홍훈이랑 싸울 때보다 더 힘드네요. 최 사장님은 꼼짝도 안 하셨는데 어쩜 이렇게 사람을 잡지? 다 왔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의연당 집이라고요? 박 선생, 여러분 소찬이나마 준비해두었으니 들어오시지요. 최 노대감께서 앞으로 최가의 모든 것을 의연당에 전권 위임하라 하셨습니다. 건네받은 것은 열쇠뿐만이 아니라 최가의 50년에 걸친 죄업것과 인과였다. 오! 우리 부자 됐다. 마당이 3개나 되는 큰 집이라고? 목재 좋고 기초도 엄청 튼튼하네. 풍수도 정말 좋고. 죽은 듯 고요하던 이 저택에 드디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군. 같은 근원의 기운이 박씨가 이 저택의 새로운 중심이 됐군. 평범한 자는 죄가 없으나 보물을 품은 것이 죄라지. 보물을 품은 것이 죄야. 용의 기운을 지녔으니 어둠 속의 거대한 등대와 같이 앞으로 의연당이 맡을 일은 결코 가볍지 않겠어. 다들 모여! 장인님, 무슨 일입니까? 방 배정하는 겁니까? 동쪽 테라스 있는 방 제가 찜했습니다. 전망이 좋거든요. 이 저택은 너희들 호감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최가의 돈도 너희들 금변기로 바꾸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이 현당의 규칙은 일과 인과를 맺는 거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다. 우린 최문경의 예를 받았으니 최가의 빚을 짊어진 셈이야. 이 저택과 이 돈은 박씨의 것도 아니고 너희들 중 누구의 것도 아니다. 오늘부터 의연당에 새 규칙을 세우겠다. 첫째, 이 저택은 당의 거점이자 사당이다. 누구도 여기서 소란을 피워 가문의 체면을 손상해선 안 돼. 둘째, 모든 재물은 공공의 것이며 법뒤 구매나 정보 수집, 거점 수리에 사용할 것이다. 형제들은 매달 정해진 비용만 쓴다. 이 돈으로 방탕하게 놀거나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이 박씨가 직접 박살내주지. 셋째, 우리가 받드는 건 규칙이다. 이전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제 엄청난 부를 얻었으니 더욱 마음의 저울을 지켜야 한다. 자신이 누군지 잊는다면 이 저택은 복지가 아니라 우리의 무덤이 될 거다. 무슨 소리지? 저긴 최노대감님의 서재입니다. 저 책장 뒤는 꽉 막힌 벽이라고요. 5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장인님이 저택에 빚이라도 진 거 아닙니까? 빚쟁이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당황하지 마. 사악한 귀신이 아니야. 음기도 없어. 더 오래되고 무거운 무언가가 기다리며 부르고 있어. 꿈노인, 저 벽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계속 꽉 차 있었어? 틀림없습니다. 대감마님이 계실 때도 저 책장은 1촌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뒤는 꽉 막힌 게 확실합니다. 그래요? 장인님, 박사부님, 안 됩니다. 대감마님의 유훈이 있습니다요. 저 책장은 절대 건드려선 안 됩니다. 벽 속에 있는 게 나 박씨가 방금 세운 규칙에 반응하는 건가? 다들 거들어라. 저걸 치우자. 이거 치명나무관보다 훨씬 무겁잖아. 이 책장은 무게가 1000건이 넘어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요. 물러서라. 하. 박사부님, 진정 신이십니다요. 최가의 금고라도 숨겼나? 금고를 왜 저렇게 꽉 막아둬? 내가 보기엔 저 안에 갇힌 건 무시무시한 조상인 같은데. 귀신 같은 살기는 없고 죽음 같은 천마뿐이야. 이 공명은 도발이 아니야. 인정이지. 그가 깨어났어. 박사부님, 이 늙은 종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말해봐요. 이 최가저택은 사실 평범한 집이 아니라 최가 선조께서 모시기 위해 지은 가보의 사당입니다요. 그 보물은 황제께서 하사하신 것으로 3대의 부귀를 보장하지만 영험에서 공양이 필요합니다. 60년마다 당주가 피로제사를 지내야만 가문의 운을 이어갈 수 있었습죠. 계속해보시오.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조상님들께선 그게 최가의 뿌리이자 족쇄라고만 하셨습니다. 50년 전 대감마님께선 마음의 병을 얻어 더 이상 피해 제사를 원치 않으셨고 보물이 영원히 묻히길 바라시어 최가의 운맥을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최가가 일이 몰락한 겁니다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사부님이 오셔서 조상님을 깨우실 줄은요. 최문경이 부귀를 준 게 아니라 엄청난 짐덩이를 떠넘긴 거구만. 우리 관운반꾼들은 인과를 따지지. 최가 저택을 넘겨받았으니 이 벽 속에 있는 조상님은 당연히 우리 의연당이 맡아야지. 삼식이 이원수. 예. 가서 연장 가져와. 어떤 거요? 건녀는 연장. 오늘 나 박씨가 이 조상님을 모시겠다. 관 열어. 관을요? 장인님, 제정신이세요? 이건 무쇠벽이라고요. 뭘로 열어요? 머리로 열어요? 가져오라면 가져와. 장인님, 연장 다 있습니다. 뭐부터 쓰시겠습니까? 최강수. 예. 조그만 게 엄청 무겁네. 들어라. 이따 내가 가리키는 곳을 쳐. 온 힘을 다해서 딱 한 번만 치는 거다. 건방 30방향. 곤방 어럭시방향 진방 정동초. 물러서. 복노인 나무시오. 장인님! 다들 진정해. 밖을 잘 지켜. 난 장인님을 믿어.
엄청난 위압감이군. 용기조차 불안해하고 있어. 이게 바로 최가에서 100년 넘게 모셔온 조상인가 관 하나였군. 이 청동관 안에는 최가가 훔쳐낸 반세기의 구근이 담겨있다. 최가가 이를 모신 건 혈통의 양기를 뇌물로 바쳐 비호를 얻기 위해서다. 드디어 때가 왔군. 이용의 기운이 기다린 건 공양자가 아니라 자신을 다룰 주인이었어. 최가의 업보는 최문경대에서 끝났다. 오늘부터 넌 우리 의연당 소속이다. 우리 의연당 관운반꾼은 귀신을 믿지 않고 오직 규칙만 따르지. 과거의 피해 제사도 이걸로 끝이다. 의연당은 무능한 자도 쓸모없는 물건도 안 거둔다. 앞으로는 네가 나 대신 최가 저택을 지키며 내 형제들을 보호해라. 우리 관운반꾼들은 밤낮으로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온갖 각 사악함을 물리치는 양기를 지니고 있지. 이 양기가 내 새로운 공양이다. 너와 나 사이는 주중관계가 아니라 계약이자 규칙이다. 네가 얌전히 구는 한 계속 존재하게 해주마. 허나 조금이라도 딴 마음을 품는다면 나 박씨의 이 관운반목이 1000근짜리 흉관에 들어올리듯 박살을 내주마. 니까짓 구근도 장인님, 안에 대체 뭐가 있습니까? 별거 아니야. 모시는 방식을 좀 바꿔야 할 조상님일 뿐이야. 형제들에게 전해. 오늘부터 의현당에 그치기 하나 들었다고. 매일 아침 저녁 조상님께 절한 뒤 모두가 이 벽을 향해 3번 절해야 한다고. 철벽에다 절을 하라고요? 장인님, 조사님께 절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너무 근본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인님. 우린 관운반꾼이라 양기의 법도를 따르는데 어쩌다가 신불에게 비는 짓을 합니까? 누가 귀신에게 절하라고 했어. 내 말은 우리가 제물로 바치는 건 우리의 양기라고. 안에 있는 건 최가가 훔쳐간 반세기 동안의 구근 용기야. 이제 우리 의연당 거다. 우린 그와 맹약을 맺은 거야. 우리 몸의 순수한 양기가 가장 순수한 향불이야. 매일 3번 절하는 건 비는 게 아니라 먹이는 거라고. 우리의 전기로 이 용기를 기르고 우리 의연당의 기운과 묶는 거야. 그는 집을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린 그를 길러 위세를 키우지. 이게 삼호이익이야. 알겠어? 알겠습니다. 사람이 옥을 기르고 옥이 사람을 기르는 이치군요. 우리가 용을 기르면 용이 우리를 돕는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의연당 제자 김배식, 조상님께 인사 올립니다. 많이 드십시오. 최가가 100년 동안 조상처럼 모셨건만 저놈들 손에 들어가니 무슨 가축 먹이 주듯 하네. 어라, 왜 그래? 양기라도 다 발렸냐? 기만 오면 쑤시던 제 다리가 방금 절을 하고 나니까 뜨거운 기운이 쫙 퍼지면서 하나도 안 아픕니다. 저 다쳤던 어깨도 정말 시원해졌어요. 내 부족했던 양기도 다 채워졌네. 이게 무슨 절하는 거야? 선단에 먹는 거지. 장인님, 3번 더 절하면 안 됩니까? 여기가 묘회의 무료급 식소인 줄 알아? 마시고 싶을 때 마음대로 마시게? 규칙은 규칙이야. 하루에 2번, 한 번에 3번 절하기. 한 번이라도 더 하면 안 돼. 과 유불급이야. 내 양기가 다 빨려나갈 수 있으니 조심해. 최가의 다 망가진 배가 드디어 정박했구나. 아, 장인님, 뒷마당에 큰 연못길 괜찮던데 거기 온천으로 바꾸면 어때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좀 부르고. 꺼져. 그럼 동쪽 별채 비어있으니 그거 그림자 연극 극장으로 바꾸죠. 누워서 그림자 연극 볼 수 있게. 그건 돼. 장인님 만세! 삼식이. 네, 이 돈은 너희들 자리 잡고 살라고 주는 거지. 탕진하라고 주는 게 아니야. 누구든 이 돈으로 도박이나 사람의 치는 짓에 손대거나 나쁜 짓을 저지르면 내가 경고 안 했다고 탓하지 마라. 이연당의 가풍은 대용의 국법보다 더 가혹하니까. 알겠습니다, 장인님. 그냥 분위기 좀 띄우려고 한 겁니다. 박사부님, 큰일 났습니다. 박 선생님, 밖에 관원들이 왔습니다. 대웅관 기사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갔습니다. 이게 뭔데스까? 호구조사라도 한대? 신문서, 땅문서 다 관아 있는데 왜 여기까지 찾아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공문에는 이 집이 고택이라 최근 관기대에서 이상기운이 관측되다더군. 집의 안위를 위해 3일 뒤 관기 공봉을 파견해 일주일간 조사하며 지켜줄 테니 무조건 협조하라는구나. 기운 변동이라뇨. 장인님, 청동관이 깨어나면서 새어나온 용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 넓은 대용경성에서 용기 냄새를 맡은 게 우리뿐만이 아닌가 보군. 뒷조사하러 온 게 아니라 용기를 노리고 온 거야. 아주 대단한 불청객이군. 고양이가 지 생각하는 격이네. 대놓고 빼앗겠다는 거잖아. 최가의 귀신 빚은 우리가 해결했지만 산 사람의 빚은 이제 시작이야. 누가 감히 뺏으려 든다면 제가 머리통을 부셔버리겠습니다. 내 말 전에 형제들에게 무기들 잘 닦아두라고 해. 3일 뒤 우리 의연당 것을 가로채려는 놈들이 올 거다. 네,